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게 가계부채 위기 시에 외환위기 몇십 배 이력이 있다. 근데 경제통이니까 그런 얘기도 하겠죠. 연끌대출 정말 위험하다. 우리가 정권을 떠나서 가계부채가 많아질 때는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연끌하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이게 이자 많이 내야 되면 그만큼 어려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연끌해서 하지 마, 이런 걸 갖다가 약간 주의를 주기 위해서, 또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요즘 기사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10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대략 한 1700조인가 1800조인가 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있듯이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매출이죠. 이 GDP라는 게. 예.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가계부채가 한 1900조 된다. 그러니까 총 생산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간다. 100%가 넘어간 게 그러면 위험하냐? 감이 안 오는 거죠. 100%가 위험한 건지, 200%가 위험한 건지, 50%가 위험한 건지. 그런데 다른 나라 OECD 주요국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자, 호주만,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죠. 100%가 좀 넘어가죠. 호주가 110%로 호주만 우리나라보다 OECD 주요국 중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53%, 일본 68%, 미국 75%, 네덜란드 93%.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이러다가 정말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물론 지금 뭐 연끌해가지고 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과연 이걸 처분해야 되느냐,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환경에 따라 다르겠고요. 잘못하다가 또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 GDP가 보다시피 2016년에 80%이던 게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점 올라서 작년 4분기에 105%가 된 거죠. 작년 3분기부터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올해 또 우리가 이제 정책을 잘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이게 경제라는 게 한쪽 방향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를 보면 이렇지만 전체 비율인 거죠. 전체 비율. 통계 비율인 거죠. 전체 통계. 근데 이번에 이제 보금자리 특례론이라든지 정부에서 너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고, 부동산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GDP의 뭐 20에서 25% 정도 차지하는 큰 비중인데,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수도 안 돌고 또 세수도 안 거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 특례로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을 좀 해주면서 더 소득이 조금 더 높은 사람까지 빌려줘서 집을 사게 만드는 그런 정책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올랐던 그런 지금 상황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책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된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또 뭐가 있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출산 청약 저리 대출, 예, 출산에 관계된 청약을 넣는 시점 이내,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청약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좀 대출도 많이 되겠고, 이런데 인기가 있겠구나.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위험하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재원을 하겠죠. 예. 특례보금자리론도 만약에 이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가 80%, 90% 선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사실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때 30 몇 조인가요? 37조인가를 갖다 대출했는데 이거 50조도 할 수 있고 70조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선에 머물렀던 거고. 그러면은 특례보금자리론도 37조인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됐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어떤 일부 지역들은 예, 집값이 많이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우리가 그런 걸 예측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